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화요일 오늘 방송은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방송을 작년 5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지속하는 게 저와의 싸움인데 한편으로는 고마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5G, 자율주행, 오늘은 양자 컴퓨팅까지 어쩌면 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굳이 내 삶에 필요 없을 텐데 하고 넘어갔을 만한 그런 지식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도 앞에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술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한 이런 기술들이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5개 기업 블랙리스트를 추가하면서 이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을 화웨이에 이어 정주준했는지 오늘 저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뉴스 기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보여드렸죠. 블룸버그 기사 제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5개 기술, IT 기술 회사를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는 이 기업들이 대부분 슈퍼컴퓨터, 즉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에 관련된 회사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뉴욕타임스에서 같은 주제로 기사를 내보냈던 건데요. 거기에서 기사를 제가 좀 오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팅을 별도로 분리했는데 저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가 AI와 함께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이다. 그걸 중국과 미국이 다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중국이 이 엄청난 속도로 이런 기술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양자 컴퓨터라는 게 무슨 기술인지 이제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시사용어 사전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용어 사전은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란 컴퓨터처럼 0과 1의 이진법이 아닌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해 자료를 처리하는 컴퓨터이다. 1982년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 처음 개념을 제시했고 IBM 등에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걸리는 소인수분해 문제를 100초 만에 풀 수 있는 등 차원이 다른 성능 덕분에 꿈의 컴퓨터로 불린다. 예,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팅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 10억 년이 걸리는 걸 100초 만에 풀 수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찾아봤더니 이게 IBM에 있는 양자 컴퓨터 사진이라고 합니다.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기술이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마저 나서서 화웨이에 이어 이제 그 기술 기업들의 철퇴를 가하려고 하는지 그걸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어떤 기술인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했더니 지난 5월 7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번역주 논설위원이 간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중국의 양자 기술, 이게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중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 미국의 스푸트니크 충격을 던지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푸트니크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달에 간다라고 얘기했던 케네디 대통령 발언인데요. 그만큼 충격, 즉 당시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달에 간다는 그런 미국의 기술적 충격을 줬던 사건과 동일한 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암호 보안 체계를 뒤바꿀 기술이고 중국이 이미 미국에 앞서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시연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약간 뒤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지금부터 이 기사 내용이 양자 컴퓨터와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의 패권 관계를 잘 설명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걸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강력한 암호풀이 성능을 발휘하는 원리는 뭐냐? 즉 양자 컴퓨팅은 강력한 암호풀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죠. 즉 읽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산의 기본 단위는 큐비트라는 것이다. 일반 컴퓨터의 비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계산 능력이 2배가 된다. 큐비트가 10개면 하나보다 계산 능력이 약 1000배, 50개면 1000조배가 된다. 기하급수적인 증가다. 그래서 암호풀이 같은 복잡한 연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예, 암호풀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당연히 금융 관련, 금융정보와 군사정보, 군사력 기술정보에 암호가 사용되죠. 그런데 이 암호를 풀이하는 능력에 양자 컴퓨터로 대입을 하면 그동안 10억 년이 걸릴 슈퍼컴퓨팅은 양자 컴퓨팅으로 하면 100초면 된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의 금융, 군사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난리였나? 왜? 중국이 최근 양자 컴퓨터 기술에 상당히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놀라고 있다. 왜 놀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양자 기술은 창의자 방패다. 병 주고 약 준다. 암호를 깰 수도 있고 지금과 전혀 다른 양자 암호 체계를 놓을 수도 있다. 일종의 방망이다. 중국이 시연한 게 양자 암호다. 이로 인해 양자 기술 헤게모니 전쟁에 불이 붙었다. 중국은 2016년 인공위성 모주를 쏘아 올렸다. 그러곤 지상과 양자 암호 처리된 교신을 했다. 이듬해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약 2000km를 잇는 양자 암호 통신망을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베이징과 오스트리아 빈을 양자 암호망으로 연결해 화상회의까지 했다. 이게 미국을 흔들었다. 경제지 포브스는 중국이 해킹 불가능한 양자통신 네트워크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양자 컴퓨터도 방패, 양자 암호 기술도 없는데 중국은 일단 방패를 갖춘 셈이다. 중국이 언제 창마저 갖출지 모를 일이었다. 예, 양자 기술로 강력한 암호를 깨는 능력과 함께 암호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비밀을 영영 비밀로 놓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시도를 했다. 그렇다면 창과 방패를 둘 다 가지면 미국하고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계속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유리했는지 이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IT 기업들이 제각기 양자 컴퓨터 개발에 나서고 있을 뿐 정부 정책은 존재가 희미하다는 비판이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은 국가 정책 차원으로 양자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개별 기업이 따로따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미국 의회가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NQI 법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상하원을 통과했고 지난해 말 2018년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양자 기술에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제서야 중국이 앞서 나가는 것에 놀래서 미국도 정책적으로 자금 집행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죠. 계속 보겠습니다. 양자기술법이죠. NQI가 뭐냐면 국가양자 이니셔티브의 약자입니다. NQI법에 보면 미국은 대통령 자문위원회까지 만들도록 했다. 국가나노기술 이니셔티브 2003년에 만들어진 이 국가나노기술 이니셔티브에서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도록 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위는 처음이다. 양자 정보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다. 미국이 이제서야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안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기존의 암호 체계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미국 국가안보정보국이 전 세계의 대책을 공식 출구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전 세계 모든 암호를 다 깨트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글로벌 어떤 나라도 중국의 암호 기술을 깨트릴 수도 없는 정도의 기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기술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질문 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양자 기술이 현실화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생각에 10년 안에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안전한 암호 체계를 개발해 금융통신 등의 분야에 완전히 대체 적용하는 데는 약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 NSA가 즉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있죠. 지금부터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급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제가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상 듀크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의 상당한 전문가와 이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기사를 통째로 볼 수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이 이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어느 수준인지 지금부터 살펴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 4월과 9월 블룸버그와 CNN 비즈니스에 나왔던 기사 제목입니다. 작년 4월에 블룸버그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무역 전쟁은 잊어라. 중국은 컴퓨팅 암스, 즉 컴퓨팅 무기죠. 양자 기술, 이런 양자 군사 기술 레이스에서 이기기를 원한다. 그래, 무역 전쟁 져도 돼. 하지만 군사 기술에서 이기면 패권은 우리 것이야.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CNN 비즈니스 기사를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배팅했다. 미권 퀀텀 컴퓨팅. 왜? 컴퓨팅,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 배팅을 했고 이제 미국은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열라뛰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즉 미국 언론 기사만 보면 현재 중국과 미국의 기술은 경합 아니면 중국에 약간 뒤처졌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양자기술협회에서 나온 PDF 자료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지금 현재 퀀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퀀텀 양자기술 페이턴트, 즉 특허 출원 기술입니다. 특허 기술에서요, 맨 위에 주황색 이게 중국이고요.
중간 두 번째 파란색이 미국, 맨 아래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이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2013년 이후 중국의 양자 기술력은 이 특허 출원이나 퍼블리케이션 관련 기술 서적 출원하는 거 보면 무려 75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허 관련해서는요, 2012년 이후 양자 기술과 관련한 특허는 특허 전체 출원의 72%가 중국, 미국은 고작 12%만이 특허 출원되고 있다. 한마디로 2015년 이후 완전히 기술 수준이 중국과 미국의 역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최근에 어느 속도로 빨라지고 있는지를 보면 양자 기술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넘어서 지난 2016년까지 아주 느리게 변화되는 이 기술 발전 속도가요, 2016년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양자 기술에도 당연히 인공지능,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AI는 뭡니까?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빠른 능력, 머신러닝, 딥러닝, 기계학습이죠. 스스로 AI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이게 양자 기술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기술 진보가 빨라지고 있다. 즉 앞서서 김 교수님이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인터뷰하면서 향후 10년 정도라고 했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AI의 기술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양자 기술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화웨이를 매개로 한 5G죠. 그래서 5G를 일단 잡으려고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를 취했었고요. 5개 블랙리스트 기업을 추가한 것을 결국은 미국에 앞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양자 기술 관련 회사들이었다는 거, 그거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의 선도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은 글로벌 도대체 어느 나라들이 앞서고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이것은 올해 초에 더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유명한 경제 주간지죠, 더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그림인데요, 맨 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즉 양자의 핵심 기술 특허 출원 관련한 나라들을 살펴봐서 순위를 별었더니요, 맨 위에 중국이 약 156건 핵심 기술이 있고요. 근데 이게 2013년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게 표시가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인데, 미국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많아졌다가 최근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위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3위가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약 세계 5위권, 21건의 특허 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양자 기술, 중국의 양자 기술에 비해서는 횟수로는 약 4년 정도 뒤졌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사실 최근에 기술 진보 속도에서 4년이라는 것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100년 정도를 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중국과 미국이 선두 경쟁을 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의 뒤를 이어서 한국이 그나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양자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5개 기업 블랙리스트가 시장에, 그 다음에 향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왜냐고요? 아하,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라고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은 누구나 다 같이 하고 있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일 화웨이를
국가 블랙리스트,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의해서 거래를 금지시키고 반도체 칩 관련 업체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죠. 물론 90일 유예기간 현재 적용 중입니다. 이번에는 화웨이에 이어 양자 컴퓨팅 관련 업체 5개를 명시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것은 사실 미국이 중국에 뒤지거나 경합하고 있는 5G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그 2가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고맙다고 저는 상승미술을 이야기하냐면 이 2가지 기술, 또 2가지뿐만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서 중국의 국가적 집중, 국가적 자원을 모아주기에 의해서 날아가고 있는,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중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딴지라고 하면 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기술 개발 관련 속도가 빨라지냐면요. 특히 이 IT, 양자 기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을 선도할 만한 이 기술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좌웅을 다투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 특허 건수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 아주 이게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계산 속도 2018년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 관련 보유 대수, 오히려 이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팅 보유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회사 숫자도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2035년 중국이 글로벌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전략, 2049년 10가지 분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분야겠죠.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국가적 전략과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늦추지 않으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중국과 싸워왔지만 항상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이란 나라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시간을 벌게 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사할 따름이고 한국 기업,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원과 에너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기술적인 진보, 물론 1, 2년 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라도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 회사들 5개를 블랙리스트를 추가한 게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하웨이 거래금지 사건이 나스닥 기준으로 약 12%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당장에 중국의 관영 언론이 미국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기사를 나올 정도로 중국의 화를 돋구는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양자 기술을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한다고 해서 그들의 기술 진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 그나마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지난번 하웨이 사태 때 거래 금지를 시켰던 반도체 관련 칩, 비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기술 이전 금지, 반도체 수출 금지 이런 게 아마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양자 컴퓨터라 하더라도 결국은 반도체 관련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기술의 이전이나 수출 이런 걸 막아버리면 양자 기술 또한 기술의 진보의 속도를 제어하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된다고 시장이 다음 주에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삼게 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땡큐 이건 분명하지만 웬만하면 주식시장도 함부로 폭락하지 않게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양자 컴퓨터 기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